흑설공주 이야기. 늑대 여인.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가난한 호라비가 작은 농장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루파라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농장은 자가들로 가득 차서 비옥하지 못했고 걷어들이는 것이 적어서 먹을 끼니도 충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영양 공급원은 이들이 기르고 있는 소 한 마리뿐이었다. 소는 가난한 이 부녀에게 우유와 버터, 치즈를 제공했다. 이 호라비에게 한 가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딸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루파는 마음씨가 고운 데다 총명해서 그는 딸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 부녀에게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다. 소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소 한 마리에 의지하여 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호라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에겐 새로 소를 살 돈은 고사하고 달걀을 낳아줄 암탉 한 마리 살 여유조차 없었다. 우유도 버터도 치즈도 다 떨어지자 호라비와 루파는 죽은 소의 고기를 먹고 지냈다. 하지만 고기마저 다 떨어지고 나자 남은 것이라고는 파종할 씨앗뿐이었다. 호라비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유품을 꺼냈다. 이웃의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던 아내는 죽기 전에 아름다운 수집 벽걸이 몇 점을 남겼다. 호라비는 딸을 불러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네 엄마를 잊지 않기 위해 영원히 간직해 두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마저 내다 팔아야겠다. 나는 내일 파종을 해야 하니까 너는 이것을 시장에 가져가 좋은 값에 팔아오너라. 다음날 아침 일찍 루파는 수십 벽걸이들을 돌돌 말아 겨드랑이에 끼고 집을 나섰다. 시장은 읍내에 있었는데 몇십 리를 가야 하는 먼 길이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부지런히 종종 걸음을 쳤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가 싶더니 소나기가 무섭게 퍼붓기 시작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퍼부는 비라 루파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빗속을 헤매다가 그만 온몸이 비에 흠뻑 젖고 말았다. 얼마 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자 루파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벽걸이를 말리기 위해 펼쳤다. 벽걸이를 본 순간 루파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벽걸이는 빗물에 번져 온통 어느 투성이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허탈감과 절망감에 루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벽걸이를 망쳤으니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게 된 데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손수 만드신 유품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한참 울고 난 루파는 그래도 일단 시장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아쉬운 대로 천이라도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그것도 안 되면 집에 가져갈 동전 몇 개나 빵 조각이라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발길을 옮겨 울창한 숲을 지날 때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신음소리 같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슬픈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듯했다. 루파는 잠시 두려움도 있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겼다. 노란 눈을 가진 커다란 짙빛 늑대 한 마리가 보였다. 늑대는 오른쪽 앞다리가 덫에 걸린 채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다. 저런 불쌍한 늑대 내가 도와줄까? 루파가 말했다. 제발 이 덫에서 날 꺼내주세요. 늑대가 애원하듯 대답했다.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없으면 그 애들은 죽고 말 거예요. 루파는 단단한 막대를 하나 집어 덫의 고리를 열어젖힌 뒤 늑대의 다리를 꺼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속치마 천을 찢어서 늑대의 상처난 다리를 동염해 주었다. 고마운 아가씨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루파가 상처를 치료해주는 동안 참을성 있게 버티고 서있던 늑대가 말했다. 고맙지만 내 처지는 너무 불행해서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답니다. 루파는 소의 갑작스러운 죽음부터
방금 전 비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린 수직 벽걸이 이야기까지 자신의 처지를 늑대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시장에 가던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모두 잘 될 거예요. 걱정 말고 집으로 가세요. 이 말을 남기고 늑대는 붕대로 감은 다리를 쩍들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신비한 늑대라면 믿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루파는 벽걸이를 땅에 묻어버렸다. 엉망이 된 벽걸이를 차마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루파는 수직 벽걸이를 판 돈을 돌아온 길에 강도를 만나 모두 빼앗겨 버렸다고 둘러댔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한 아버지와 루파는 몹시 배가 고팠다. 하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풀뿌리 몇 개와 씨앗 메달이 전부였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두 사람은 간신히 잠에 들었다. 그날 밤 이들 부녀는 꿈결인 듯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침이 되었지만 너무 피곤해 일어날 수가 없었던 루파는 놀란 아버지의 외침소리에 펄떡 일어났다. 여기 좀 봐라. 여기 문 앞에. 아버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떨리는 목소리로 문 앞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방금 잡은 사슴고기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사슴고기는 마치 물어뜯어 온 듯 가장자리가 너덜거렸다. 두 부녀는 이 뜻밖의 행제 덕분에 처음으로 근사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왕의 근위병들이 들이닥쳤다. 근위대장은 칼자루로 문을 쿵쾅 치며 호령했다. 문을 열어라. 어명이다. 이 못된 밀렵꾼들아. 영문을 모르는 두 부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루파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며 기어들어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밀렵꾼이라뇨.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그저 가난한 농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감히 왕궁의 숲에 사는 왕의 사슴을 밀렵하다니. 군의대장이 큰 소리로 호령했다.